라면서 칼을 꺼내서 위협을 합니다. 근데 카르멘은 죽일 테면 죽여봐. 나는 내 사랑은 자유로운 들새 같다고 했잖아. 나는 죽더라도 내 마음대로 갈 거야. 센케. 그렇죠. 센케죠. 그러면서 안녕하세요. 오늘 또 유정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는 오페라를 이제 이어서 가볼 건데 예. 저희가 저번에 라보엠 했잖아요. 그렇죠. 라보엠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뻔하죠. 카르멘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클래식 음악을 듣고 또 오페라에 입문할 때 항상 우리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라트라비아타, 네. 라보엠, 카르멘 항상 초반에 다 듣게 되죠. 네. 초보자 시절에 많이 듣게 되는. 근데 이게 여자 주인공이 다 셋 다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오페라의 핵심이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네. 오페라에서는 물론 남자 주인공이 원탑인 그런 작품들도 많지만 그래도 역시 오페라의 꽃은 프리마돈나, 네. 여주인공이라고 네.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라트라비아타에 나오는 여주인공 비올레타 그리고 라보엠의 여주인공 미미와 오늘 보실 카르멘의 여주인공 카르멘은 완전히 결이 다르죠. 네. 정말 센 캐릭터. 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팜 파탈이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요즘 센 언니 캐릭터의 아주 원조격인 그런 작품이 또 카르멘이라고 할 수 있겠고, 누차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라보엠, 라트라비아타, 카르멘 다 초보 시절에 많이 듣는 작품이기 때문에 너무 흔해서 우리가 카르멘 좋아합니다 얘기하면은 초보들이나 듣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진짜 이전 앞에 두 작품도 마찬가지지만 카르멘 역시 오페라 역사에서 정말 한 물줄기를 바꾼 중요한 작품이고 얼마나 참 대단한 작품인가라는 네. 걸 한번 또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또 더 좋겠지만 예. 그냥 들어도 정말 그렇죠. 들을 때마다 사실 되게 질릴 수 있는데 너무 나오는 음악들이 그리고 맞습니다. 해석들도 사실 굉장히 좀 다르고 그렇죠.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정말 카르멘이라는 작품은 제가 흔히 이 작품은 오페라 완전체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네. 여기는 정말 뺄 게 없습니다. 잘 못 알아듣지만 프랑스어 대사. 사실 이 프랑스어라는 언어가 우리가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언어인데도 이 이탈리아 오페라라는 건 이탈리아제인데 이탈리아가 원조인데 그 수많은 이탈리아 오페라들 사이에서 항상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명작이다. 이렇게 어려운 프랑스어를 하는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명작이다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걸 시사하고 있죠. 정말 이 카르멘이라는 작품은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음악의 폭포수입니다. 음악이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제가 이제 오페라 해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오페라 강의 같은 거 할 때 네. 시간이 제한돼 있으니까 발췌해서 봐야 되지 않습니까? 발췌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작품입니다. 이게 너무 유명하고 좋은 음악이 끊임없이 나오니까 이거 빼면 아까운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네, 정말 그래서 갈라 콘서트 할 때 카르멘이 많이 쓰이는 이유기도 바로 하죠. 그거죠. 네. 그리고 일단은 어느 부분도 뭐랄까요, 좀 루즈한 부분, 늘어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네. 아주 강렬하게 계속 사람에게 자극을 주는 네. 참 우리나라 매운 음식 같은 그런 네. 작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오페라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탄생이 됐는지 좀 간략하게 알려주시죠. 예, 이 작품은 이 조르주 비제, 이 프랑스의 위대한 작곡가인 비제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비제는 사실 어린 시절에는 굉장히 이 친구가 크면 음악가가 되면 모차르트의 대를 이을 거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천재적인 음악가였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유명한 로마 대상, 이 당시 클래식 작곡 지망생들에게는 최고의 상이죠. 이 상도 주고 상금도 주는데 로마 유학까지 시켜주니 최고의 로마 대상을 수상하고 유학을 갔다 와서 이제는 아주 그냥 뭐랄까요, 내 세상이다 라고 파리로 돌아왔는데 불사 안 팔리는 겁니다. 곡은 다 좋은데 이게 잘 안 팔리고 초연의 기회도 얻지 못하고 이렇게 되니까 참 비제는 음악가로서 프로 음악가가 된 뒤에는 굉장히 불운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공작이 하나도 없었죠. 이 어릴 때의 평가와는 달리
굉장히 이제는 그 곤궁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카르멘이라는 작품이 의뢰가 들어와서 이거 정말 나의 모든 걸 쏟아붓겠다 라면서 심혈을 기울여 작곡을 했고 이게 1875년 6월 달에 이제 그 파리의 오페라 리리크에서 초연이 됐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작품이 사실 초연 때 실패한 작품은 아닙니다. 네. 상당히 반응도 좋았는데 오페라 리리크라는 극장은 조금 더 이제 소박하고 가족적인 네. 그런 온 가족이 보러 오는 극장이기 네. 때문에 자극적인 소재보다는 조금 더 푸근한 작품이 좋은데 거기에는 좀 파격적으로 조금. 아주 그 자극적인 작품이었고 이게 어쨌든 작품이 성공하기 전에 석 달 뒤에 비제는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야. 요절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 비제의 마지막 백조의 노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 작품이 이제 처음에 작곡이 될 때에는 원래 원작 소설이 있습니다. 짧은 소설인데요. 이 프로스페르 메리메라는 네. 이 프랑스의 사실주의 또는 자연주의 계열의 소설들을 썼던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에밀 졸라 같은 사람들의 소설같이 굉장히 리얼한 그런 네. 작품을 썼던 그런 분인데 메리메의 소설인 이 카르멘이라는 작품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원작을 많이 변형을 시켰습니다. 네. 이 작품의 내용을 조금 살펴드리면요. 전체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배경은 스페인의 최남단의 그 아주 이국적인 안달루시아 지방의 세비야를 네. 배경으로 하고 있죠. 세비야에 광장이 있습니다. 네. 이 광장에는 담배 공장이 있고 신대륙에서 가져온 담뱃잎을 여기서 아주 그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골련, 시가를 만들어서 여직공들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만들어서 이 제품을 만들어 파는 공장이 있고 그 앞에 광장에서는 군인들이 이제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제 이거 이제 용기병이라고 합니다. 네. 드라군이라고 해서 기병으로서 말도 타다가 땅에 내려오면 그냥 보병 역할도 하는 그런 겸용 군대인데요. 이 용기병 군대가 이제 경찰과 같이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제 오후가 되면 또 점심때가 되고 뭐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이러면은 교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군대가 교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의 주인공 이 하사관인 돈 호세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아주 반듯하게 살아온 남자고 군인으로서 이렇게 한눈 팔지 않고 사명감이 딱 그렇죠. 고향에는 홀어머니가 계시고 그리고 약혼녀 미카엘라도 있는 그런 군인입니다. 그냥 군인으로서 묵묵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교대를 해서 여기 치안을 맡고 있죠. 근데 그때 갑자기 점심시간이 돼가지고 이 담배 공장의 여직공들이 휴식을 하러 나오는데 이제 뭐 휴식 공간도 없으니까 그냥 광장에 나와가지고는 쉬는 겁니다. 네. 그때 많은 마을의 남자들이 카르멘 빨리 안 나오나? 이러면서 막 보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유유히 등장하는 우리의 주인공 카르멘. 모든 남자들이 이 집시 여인인 여직공 카르멘에게만 집중하고 있죠. 그러면서 카르멘은 그 유명한 첫 아리아 하바네라를 부릅니다. 네. 이 사랑은 자유로운 들새와 같아서 내 사랑이 어디로 튈지 모르고 조심해요. 이러면서 아주 그 하바네라 리듬 딴 따단 딴 따단 딴 하는 하바네라 리듬에 어떤 맞춰가지고 아주 그 고혹적인 노래를 부르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휴식 시간이 끝나고 공장 안에서 일이 벌어집니다. 여직공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는데 한 여직공이 상대의 여직공의 칼로 상대 여직공의 얼굴에 상처를 낸 거죠. 네. 큰 싸움이 벌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군인들이 투입돼서 이제 싸움을 말리고 이 가해자를 이렇게 체포하게 됩니다. 근데 그 가해자가 알고 봤더니 카르멘이었던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돈 호세가 카르멘을 재판을 하기 위해서 호송을 하고 이제 포승줄을 묶어놨습니다. 네. 호송을 해야 되는 임무를 띠고 있는데 여기서 카르멘이 돈 호세가 순진하다는 걸 알고는 거기에서 뭐랄까요, 유혹에 또 아리아를 부릅니다. 이게 바로 또 플라멩코 선율 중에 하나인 세기디아 선율인데 이제 나는 이 세비야 성문 오늘 이제 일 끝나면 세비야 성문 밖에 있는 내 친구 이 릴라스 바스티아라는 친구가 운영하는 선술집에 가서 나는 만자니아 술을 마시면서
막 이 세기디아 춤을 추고 막 할 거다. 이렇게 막 그런데 오고 싶지 않나요? 이렇게 물으니까 도노세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막 얘기하니까 그러면서 귓속말로 나를 자유롭게 풀어주면 내가 꼭 보답하겠다. 그 밀라스 바스티아의 내 친구 설술집에서 한번 크게 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어떤 그 악마의 유혹에 도노세는 흔들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 포승줄을 풀어주게 되고 결국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이 카르멘은 도망치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도노세는 자기 직무를 소홀히 한 셈이 돼가지고 상관으로부터 징계를 먹고 이제 그 군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1막이 끝이 나고 2막은 막이 열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세비야 성벽 밖에 이 선술집에서 카르멘이 친구들과 함께 엄청나게 열정적인 플라멩코를 추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집시의 노래라는 이 유명한 또 아리아가 등장하죠. 그러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갑자기 또 열광하면서 누군가 등장합니다. 바로 마을 최고의 투사인 에스카미오가 나타난 거죠. 에스카미오는 요즘으로 치면은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최고 축구 스타, 당대 최고의 스포츠 스타인 거죠. 근데 에스카미오가 또 카르멘을 딱 보더니 관심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카르멘은 못 이기는 척, 훗 이러면서 에스카미오의 제안을 처음엔 살짝 거절을 하는데 사실은 이 도노세와의 약속은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도노세는 이제 군 감옥 생활을 마치고 풀려나가지고 이제 저녁에 여기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술집에 자기 이 친구 술집에서 한턱 쏘겠다고 했으니 약속을 지켜라. 왔죠. 카르멘은 사실 올 건가 말 건가 몰랐지만 도노세가 온 걸 보고는 훗 이놈의 인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멀리서 겨우 이제 도노세가 도착을 했는데 멀리서 저녁 점호 나팔이 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도노세가 벌떡 일어나면서 반사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저 점호하러 가야 되지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카르멘이 당신은 날 사랑하지 않는군요. 점호 나팔이 그렇게 중요한가? 군대 가야 되나 다시? 이러면서 막 굉장히 앙칼지게 돌아서니까 도노세는 또 거기에 순진해 놓으니까 눈물을 울컥하면서 1막에서 카르멘이 주었던 그 꽃을 품속에서 꺼냅니다. 이미 오래 지났기 때문에 말라 비틀어져 있죠. 마른 꽃을 꺼내면서 내가 당신이 준 꽃을, 이 말라 비틀어진 꽃을 보면서 당신을 다시 만날 날만, 이 날만 기다리면서 내가 얼마나 그 감옥의 고통을 견뎠는데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쉽게 말하는 거예요. 라면서 그 유명한 테너 아리아, 꽃의 노래, 꽃노래를 부르는 거죠. 결국은 도노세는 지금 완전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 카르멘의 동료들은 또 다 밀수꾼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미 도노세는 군대에 점호를 하러 갔어야 되는데 본의 아니게 탈영병이 된 거죠. 거기에는 이미 그 술집에 장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교들이 도노세 너 왜 군대 지금 안 들어가? 너 탈영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도노세는 밀수꾼들과 함께 이 장교를 포박하고 완전히 탈영병이 된 겁니다. 그리고는 자유가 최고지 이러면서 밀수꾼들과 함께 떠나는 거로 2막이 끝이 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도노세는 탈영병 신세가 되고 그리고 이제 3막으로 넘어가면 산속입니다. 산속에 밀수꾼들의 소굴, 밀수꾼 산채가 있습니다. 근데 그 도노세는 한때는 정식 군대의 하사관이던 인물이 이제는 밀수꾼들의 보디가드가 돼가지고 총을 들고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참 난감한 노릇이죠. 그러고 있는데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바로 도노세의 약혼녀 미카엘라죠. 지금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아들 소식도 끊겼고 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지금 상태에 놓여 있는데 내 아들을 다시 보기 전까지 난 죽을 수 없다. 이러니까 미카엘라가 그 어머니에게 아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이 홀몸으로 산속에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 위험한 산속에 혼자 온 거죠. 거기서 막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계속 자기 자신에게 암시를 하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두려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거기서 카르멘에게 빠져서 지금은 타락한 도노세를 만나게 됩니다. 네. 근데 거기에 또 얄궂게 이막에서 카르멘을 유혹하던 에스카미오까지 찾아온 거죠. 카르멘에게 구애를 하러. 네. 그러니까 이제 도노세는 삼각관계가 되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예민해져 있는데 미카엘라가 와서 어머니 지금 돌아가시게 됐다고 빨리 가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도노세는 불안하지만 카르멘 너 딴 한눈 팔지 마 이러면서 떠나게 되죠. 네. 그리고 이제 산막과 사막 사이에 도노세의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막에서는 에스카미오가 산막에서 이미 그 모든 사람을 자기 투 경기, 말하자면 축구 결승 경기에 네. 부른 겁니다. 네. 카르멘으로부터 어떤 호감을 얻기 위해서 다 초대를 한 거죠. 그래서 카르멘은 화려한 옷을 입고 세비야의 투 경기장으로 오게 되는데 경기장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한쪽 귀퉁이에서 어둠 속에서 완전 폐인이 된 도노세가 나타납니다. 나는 너 때문에 모든 걸 잃었는데 너는 또 새 사랑을 찾아 떠나는 거냐. 그러면서 너 나에게 돌아와. 그러면서 칼을 꺼내서 위협을 합니다. 근데 카르멘은 죽일 테면 죽여봐. 나는 내 사랑은 자유로운 들새 같다고 했잖아. 나는 그 죽더라도 내 마음대로 갈 거야. 센케. 그렇죠. 센케죠. 그러면서 도노세가 카르멘에게 청혼을 하면서 줬던 어머니의 반지 요거를 싹 빼가지고는 가져가 이러면서 던져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도노세가 마지막으로 눈이 뒤집히는 거죠. 아. 그러면서 너 때문에 모든 걸 잃었고 나는 이제 끝이다 라면서 카르멘을 찌르죠. 카르멘은 죽어가고 도노세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군인들에게 내가 카르멘을, 내 사랑 카르멘을 내가 죽였어. 나를 체포하시오. 절규하면서 오페라는 끝이 납니다. 강렬하죠. 강렬하네요. 예.